자, 우리가 GraphQL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리퀘스트 리스폰스, 즉 이제 컴포지트 서비스가, 그러니까 그 아폴로 QL이 각 마이크로 서비스를 직접 호출해서 그 결과를 리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의 단점은 이 서비스들 중에 하나라도 서비스가 이제 죽어 있으면 이 아폴로 GraphQL 자체도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겠죠. 서비스가 같이 장애가 전파되는 그런 리퀘스트 리스폰스의 한계를 여전히 갖고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뒷단에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운영 상태와 관계없이 항상 안정되게 운영되면서도 그 실제 원본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직접 그 뷰를 구성을 미리 해놓고 서비스를 하는 CQRS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우리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CQRS에 대한 모델링은 우리가 모델링 타임 때 한번 배워보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CQRS는 이런 식으로 리드 모델이라고 하는 녹색 스티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단 이벤트 스토밍 때, 모델링 때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구현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알아볼 건데, 모델링 단계에서 우리가 리드 모델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설정을 통해 가지고 연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CQRS라고 하는 것은 Command and Query Responsibility Segregation. 그러니까 커맨드, 즉 쓰기와 읽기, 쿼리, 읽기를 역할을 분리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둠으로써 예를 들면 읽기 전용의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어떤 뷰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데이터 원본에서 매번 쿼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원본을 호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뷰를 제공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그런 그 조회 결과를 제공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의 읽기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미리 누적을 해놓는다는 거죠. 적재를 해놓고 요청이 왔을 때 곧바로 자기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원본 데이터가 죽어 있어도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성능이 매우 높은 조회 결과를 제공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Command and Query Responsibility Segregation에서 CQRS, CORS, 기존의 CORS하고 그 비슷하죠.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이 철자가 글자가 좀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거는 이제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쉐어링 이슈였고, 그래서 하나의 브라우저가 여러 멀티 도메인에 접근하려고 하면은 보안 오류를 내뱉는 그런 것이 이제 CORS고, 이 CQRS는 전혀 다른, 이건 백엔드 영역에서 하는 이야기죠. 앞서 CORS는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읽기 전용 DB와 쓰기는 이제 원본 데이터 뜻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분리를 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알고 보면 별게 아니죠. 대단한 내용이 아닌데 이게 이제 좀 이해하기 좀 생소하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그 백엔드 서비스들을 우리가 서비스들에서 뭔가 이벤트가 올 때 그 이벤트를 얘가 다 수신해서 자기의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적재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벤트 스토밍을 통해 가지고 모델링을 하자면 각 팔러시로 각 이벤트가 올 때 모든 걸 수신하도록 그렇게 해서 어그리거트에 쌓으면 되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단축해서 이렇게 녹색 스티커로 표현을 하고 그 녹색 스티커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 각 필드, 각 이 누적돼야 될 이 데이터가 언제 수집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선언해 줌으로써 CQRS에 대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자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CQRS 전략대로 데이터를 적재하면 되는 것이죠. 그 적재하는 그 과정 자체를 우리가 툴에서는 기본적으로 적재하는 소스 코드의 샘플링을 생성을 해줄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Into the Lab로 들어가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기본적으로 CQRS가 포함되지 않은 이제 모델입니다. 이거는 이제 포크를 할게요. 자, 포크를 새로운 포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랩샵 여기에 CQRS 이렇게 한번 넣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CQRS 해가지고 포크를 할게요. 포크를 해서 이 모델을 이제 복제를 해왔고 여기에다가 자 먼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커스터머 센터라고 하는 바운드 컨텍스트를 하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커스터머 센터라고 하는 바운드 컨텍스트를 하나를 추가를 하고 이름을
커스터머 센터. 네, 이름을 대략 이렇게 줬습니다. 커스터머 센터. 하이픈 넣어가지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녹색 스티커를 하나 넣겠습니다. 이 리드 모델이라고 자 이게 이벤트 스토밍에서 녹색 스티커를 씁니다. 이걸 집어넣고요.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마이페이지라고 하겠습니다. 마이페이지라고 하고 여기 어트리뷰트를 이제 선언을 할 겁니다. 이 이제 머티리얼라이즈드 뷰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마이페이지에서 표출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은 자 먼저 오더 아이디가 있고 프로덕트 아이디 자, 그냥 아이디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죠. 이거를 오더 아이디로 바꿀게요. 이름을 네. 편집 버튼을 눌러서 오더 아이디 이렇게 네. 저장 오더 아이디로 바꿨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아이디 자 이렇게 추가를 했고 딜리버리 스테이터스와 오더 스테이터스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트리뷰트들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각 어트리뷰트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수집 전략을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수집 전략을 자, 상세. 자, 먼저 이 마이페이지라고 하는 데이터는 언제 처음으로 이 데이터가 생기게 될까요? 이 마이페이지라고 하는 데이터가 자 여기에는 각 주문건별로 해가지고 어떠한 지금 배송 상태, 주문 상태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할 건데 언제 수집이 되고 이 한 건이 언제 수집이 되겠습니까? 데이터가 언제 데이터가 생길까요? 이 이벤트들 중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더블 클릭을 해보면은 수집 전략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데이터가 한 건이 생기는 시점을 우리는 여기 create when 부분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이 이벤트들 중에서 언제 마이페이지 한 건이 생길까요? 언제 생깁니까? 네. 이 중에서 언제 생기죠? 네. 언제 생깁니까? 우리가 수집을 하려고 하면 마이페이지에도 각 주문건에 대한 그 상태를 우리가 이제 수집을 하려고 하는데 한 건이 언제 수집이 될까요? 최초로 한 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 건을. 자, 주문이 발생할 때 그때 만드는 거죠. 그죠? 자, 각 데이터를 매핑을 시켜 주겠습니다. 오더 아이디. 나의 마이페이지의 오더 아이디는 오더 플레이스드의 아이디일 거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필드 상품 아이디는 오더 플레이스드 이벤트의 상품 아이디가 되겠죠. 그죠? 자, 각자를 이렇게 넣어 주는 겁니다. 수집할 수 있는 대로. 자, 주문 상태, 오더 스테이터스는 어떤 값을 넣어주면 될까요? 오더 스테이터스는 여기에 직접 입력 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에 주문됨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주문됨 이게 한글로 그냥 넣었습니다. 영문으로 넣을까요? 오더 플레이스드 상태다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났어요. 자, 왼쪽에 나온 것처럼. 자,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들 중에서 이 상태, 배송 상태는 언제 바뀔까요? 배송 상태는 언제 수집해 올 수 있습니까? 배송 상태가 딜리버리 스타티드로 바뀌는 상태는 업데이트 쪽에다 집어넣을 건데 언제 바뀔까요? 요거는 배송이 시작될 때 이때겠죠. 이때 값을 딜리버리 스테이터스의 값을 직접 입력으로 그죠? 직접 입력으로 여기를 배송됨이라고 넣으면 되겠죠. 예, 여기는 뭐 딜리버리 스테이터스니까 여기에 그냥 스타티드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네요. 스타티드 이런 식으로. 자, 웨어절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웨어절에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여기에 나의 오더 아이디는 그죠? 오더 아이디는 저 이벤트에 어떤 값하고 매핑이 되는 겁니까? 이벤트에. 자, 이벤트에 지금 딜리버리 스타티드에 지금 보니까 이 값을 이렇게 넣으면 되나요? 이 아이디를. 자, 딜리버리 스타티드의 아이디는 배송 쪽에 있는 아이디입니다. 그러니까 배송 아이디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이 들어가면 안 되죠. 이 값하고 이 값은 두 개가 안 맞아요. 같은 데이터가 아니에요. 같은 시멘틱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요? 배송 쪽에 이벤트가 오더 아이디가
이벤트가 퍼블리시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퍼블리시를 해줘야 돼요. 여기 보면은 오더 아이디를 빠뜨렸어요. 여기.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해서 추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싱크 어트리뷰트 해가지고 추가를 해주고요. 여기 이벤트를 퍼블리시 해줬어야 여기서 수집할 때 수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집이 아니라 그 코릴레이션, 웨어저를 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가 연결이 그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더 아이디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이렇게 이제 한 절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수집이 됐어요. 여기까지 일단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했으면 소스 코드를 이제 한번 볼게요. 코드를 보면은 이 마이 페이지가 여기에 이제 마이 페이지 커스터머 센터죠. 여기에 마이 페이지라고 하는 여기 클릭을 하면은 마이 페이지라고 하는 게 생겼고 마이 페이지 뷰 핸들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가 이제 수집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그 스트래티지인데 여기 보면은 마이 페이지에 언제 생성이 되나요? 예. 자, order placed. 예, 주문이 들어올 때 그때 수집을 하죠. 이렇게 마이 페이지에 이렇게 수집을 합니다. 그렇죠? 마이 페이지 한 건을 해서 세이브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할 때, 업데이트 그 딜리버리 스타티드일 때 업데이트를 하고요. 이런 코드가 이제 우리가 설정한 대로 나와 있죠. 설정한 대로.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코드에 들어가서 이제 실제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코드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동기화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할 겁니다. 클릭을 해서 포크 해서 갖고 오는 게 좋은데 포크를 이미 했을 거예요. 얘를 그래서 포크가 아마 안 될 건데 포크를 한번 해볼게요. 되면 좋고 안 되네요. 포크를 이미 했었네요. 그죠? 포크를 이미 했기 때문에 리퍼지토리 가가지고 컴펜세이션을 쓰면 안 되고 우리 CQRS를 써야 되므로 CQRS 해가지고 그냥 new로 만드세요. new로. 저는 이렇게 그냥 푸시를 할게요. 자, 그 포크를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이게 우리가 GitHub이 하나의 오리진에서 2개 이상의 포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이걸 그냥 써야 되겠네요. 보니까 그냥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GitHub에 들어가서 그 깃파드에 들어가서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왔을 때 커스터머 센터 이거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각 서비스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마 딜리버리 쪽이 구현체가 없을 거예요. 왜 없냐면은 포크를 못했고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도메인 가가지고 늘 하듯이 딜리버리 부분 가가지고 딜리버리 add to 딜리버리 리스트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구현을 좀 해줄게요. 자, 이건 별거 아니죠. 간단하니까 포크를 했으면 좋은데 포크가 안 됐으니까 그냥 구현하는 것도 뭐 어렵지 않으니까 set order id를 order place드에서 갖고 오는 거죠. 그다음에 get id. 지금 어시스트가 좀 늦기 때문에 그냥 제가 직접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order place드의 get address. 자, 이 정도 그냥 채워주면 되고요. 그래야 배송이 곧바로 한 건이 등록이 되겠지요.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렇게 채워 넣으시고 자, 이 부분 이렇게 저장하고요. 그래서 서비스들 중에서 먼저 오더 주문부터 서비스를 이동시켜 놓겠습니다. 주문 메이븐 스프링 베틀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첫 번째 깃파드에 의해 가지고 깃파드 자동으로 동적으로 이 카프카가 올라오는데 만약에 안 올라오면 전에 한 것처럼 여기 우클릭해서 도커 컴포즈 업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이니셜 안에서 기본적으로 도커 컴포즈 업을 우리가 해주고 있어요. 관련된 유틸리티를 자동으로 설치해주고 하는 거를 지금 띄우자마자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하는 거지? 기본 우리 디펜던시들 필요한 유틸리티들 설치하고 카프카를 올려주고 하는 일을 뒷단에서 그냥 띄우자마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만약에 이게 제대로 로딩이 안 돼 있으면은 안 되겠죠. 제대로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8081번으로 주문 서비스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딜리버리 서비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딜리버리 배송 서비스를 또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주문 한 건에 대해서 배송 정보를 같이 상태를 보여주는 그러한 코드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커스터머 센터. 자, 이제 주문 한 건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플러스 눌러가지고 테스트를 위한 창을 하나 열고 여기에 HTTP 자, HTTP 설치를 안 했지만 아까 그 이니셜에 의해서 이제 설치가 자동으로 돼 있을 거예요. orders의 프로덕트 아이디는 1, 개수 QTI는 1 이렇게 해가지고 주문을 해볼게요. 주문 한 건을 했고 그럼 딜리버리에 또 주문건이 이 주문건에 대한 배송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계속 해왔던 겁니다. 주문 한 건하고 배송 한 건 이렇게 딱 동작하는 상태까지 일단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은 이 커스터머 센터를 이제 서비스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류가 있네요. 네, 오류가 있습니다. 자, 인프라 파트에 뭔가 빨간색 오류가 있네요. 그래서 My View Page Handler를 보니까 기본 생성된 코드에 뭔가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My Page 리파지토리에 Find by Order ID 자, 이 부분에 대한 게 생성이 안 돼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My Page가 보면은 무엇으로 조회를 하게 돼 있느냐 지금 보니까 조회 조건이 보니까 웨어저리 이런 게 들어가야 얘가 구현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딜리버리 스타티드에 보니까 마이 페이지에 대해서 자기의 오더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회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하고 이 조건에 따라서 오더 아이디가 자기의 키죠. 근데 자기의 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가 오더 아이디 이렇게 돼 있지만 오더 아이디는 이 마이 페이지 리파지토리 입장에서는 그냥 아이디입니다. 아이디. 자기의 그냥 아이디예요. 프라이머리 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해놔도 됩니다. 자, 자기의 아이디라는 값이 아니었어 가지고 얘가 그 오더 아이디를 자기가 키 값인 것처럼 넣었는데 그냥 아이디입니다. 아이디. 그래서 아이디로 하면 자기의 프라이머리 키를 상징하기 때문에 요 아이디라는 말이 그래서 이것을 그냥 아이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의 오류는 자 이렇게 한 후 자 얘를 이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만 신경 쓰시면 돼요. 47번 라인에 이것을 그렇게 바꿔줘야 된다. 그런 다음에 본인 터미널 하고 페이븐 스프링 루트 런 해보겠습니다. 자 주문 한 건, 배송 한 건 지금 들어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 CQRS라고 하는 건 별건 아니죠. 기존에 했던 것들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적재와 상태 변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항이 여기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차이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 8084번에 서비스가 올라 있네요. 오픈 브라우저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My Pages라고 하는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에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자, 보니까 한 건 My Pages에 started 지금 딜리버리 스테이터스가 started로 돼 있고 order 스테이터스가 order placed in product ID 1번에 대한 상태 지금 상태를 같이 조망하는 My Page가 잘 생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렇죠. 여기서 몇 가지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느냐?
자, 이 배송 서비스가 여기 있죠. 배송 서비스를 잠시 내려놓고 주문을 한 건을 제가 해볼게요. 주문을 여러 건을 해볼게요. 자, 한 건, 두 건 정도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 CQRS가 동작하는지를 볼게요. CQRS 동작하죠. 자, CQRS 자체가 죽지 않는 이상 다른 서비스가 아무리 적어도 문제없이 이 조회 페이지는 열립니다. 앞서 GraphQL이나 그 프론트엔드를 엮었을 때는 해당 서비스가 죽어 있으면 데이터를 조회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원본에서 갖고 오는 개념이니까. 근데 얘는 원본이 아니라 복제본에서 갖고 오는 겁니다. 대신에 여기 보면 딜리버리 스테이터스가 어떻게 됩니까? 널 지금 상태를 알 수 없음이 돼 있는 거죠. 널인 상태입니다. 물론 프론트엔드에서도 이거 널로 그냥 표시하면 그만이니까 프론트엔드에서도 안정되게 서비스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컴포지트 서비스에서는 오류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오류가 나거나 페이지가 그걸 이제 그 타임 딜레이 타임아웃을 시킨다 하더라도 서비스가 응답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서비스는 장애가 전파되지 않는구나. CQRS는. 그러니까 장애 속도의 저하도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쪽 자체 DB를 제공하는 거니까 아주 서비스가 빠르게 제공이 됩니다. 자, 이때 이 데이터가 언제 수집될 수 있을까요? 자, 이 딜리버리 서비스가 다시 재기동되었을 때 저 데이터가 채워지겠네요. 그래서 딜리버리 서비스를 다시 재기동해주면은 재기동해준 후 리프레시를 해보면 자, 재기동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를 리프레시를 해보면 이제 스타티드로 데이터가 채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후에 와도 그때 가서 쫙 채워지는 거죠. 이게 이제 CQRS가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자 코드에서 아까 앞서 그 find by order ID로 된 부분을 바꾸는 부분이 조금 특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위에는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이 핸들러의 이 부분이죠. find by ID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 그죠? find by ID 지금 선택된 부분, 이 부분만 find by order ID로 된 부분을 find by ID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QRS 통해서 몇 가지 추가해 보실 만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그 주문이 만약에 취소되었을 때 이 마이 페이지를 삭제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마이 페이지에 있는 것 상태를 취소된 상태로 바꾸는 것과 삭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주문이 취소됐을 때, 그 주문이 삭제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하면은 캔슬 주문 상태를 캔슬인 상태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 거예요. 자, 우리가 order canceled, 그러니까 주문이 취소된 거는 order canceled라고 하는 이벤트가 퍼블리시 되죠. order canceled. 그럴 때 우리가 상태를 취소의 상태로 바꿔보는 거는 업데이트 왼절을 하나를 더 추가하고 order canceled 취소되었을 때 외어절이 어떻게 되나요? order ID가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order canceled에 어떤 건을 이 스테이터스 order 스테이터스를 바꿔야 됩니다. order 스테이터스를 직접 값으로 바꾸면 되죠. 직접 값으로 직접 입력으로 어떤 값으로 날 거냐면은 주문이 이제 취소된 거니까 canceled 이렇게 바꿀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뭐가 들어가야 이제 이 부분 여기 자, 이 상태를 직접 값으로 canceled를 바꿀 거예요. set order canceled일 때 그럴 때 order ID 나의 order ID는 무엇이 돼야 되냐 여기서는 이 ID죠. order canceled는 이 ID입니다. ID가 그냥 order ID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한 절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한 절을 추가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코드가 업데이트 됐겠죠. 바뀐 업데이트된 코드를 반영하기 위해서 코드를 들어가시고요.
여기 커밋 부분으로 들어가서 푸시 해주겠습니다. 푸시. 그러면 바뀐 부분만 템플릿이라고 하는 그 브랜치로 커밋이 됩니다. 커밋된 것을 우리가 업데이트를 받을 거예요. 요 링크 이걸 통해서 업데이트를 받을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몇시 들어가서 이걸 업데이트 받으려면 먼저 이것을 이렇게 그냥 붙여놓으면 업데이트를 하려고 할 텐데 어벌티드 됐어요. 이거 취소됐습니다. 왜 취소됐냐면은 이 커밋 할 게 이게 남아 있으면 취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아마존 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설치가 막 되는데 이거 좀 삭제를 할게요. 먼저. 저거는 커밋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도 커밋될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하고, 왜냐면 이게 너무 이 커밋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거 다 커밋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게 불필요한 게 막 깃허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커밋할 거면 이것만 커밋을 해주거나 다 롤백 이거는 롤백 해버리면 안 되지. 이렇게 한 다음에 first commit. 자, 우리가 깃허브에 대해서 깃허브나 깃 사용법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고 보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커밋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 자 이거 사용법이 좀 어렵네요, 그죠?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하여간 이거 닫으면 돼요. 닫으면 여기서 커밋이 되고 뭐 하여간 이렇게 됩니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요 새로운 절이 하나 추가됐어요. 업데이트 2라는 게 생겼고 캔슬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읽어보면 그냥 이해가 되죠. 아,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구나. 보죠. find by id 해가지고 order canceled의 id를 받아서 해당 my page의 칼럼이 조회가 되면 그걸 찾아가지고 상태를 canceled로 바꾸네. 그죠? 네. 여기도 order id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그냥 find by id로 그냥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반영을 해보면은 커스터머 센터를 내렸다 올려야 되겠죠. 커스텀 센터를 올리고 주문을 그 사이에 여러 건을 한번 해놔 볼게요. 주문을 또 한 건, 두 건, 세 건 정도 해놓고 이제 취소를 한번 시켜볼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서비스가 이제 8084번에 마이 페이지스를 이제 열어보면은 네. 아직 안 들어왔네요, 데이터가. 자, 수집이 됐죠. 오더 스타티드 두 건, 방금 추가한 세 건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동작하듯이 동작을 잘 했고요. 이때 이제 삭제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삭제라고 하는 게 딜리트 해가지고 8081에 주문 중에 orders 중에 지금 order ID가 4번, 5번, 6번인데 order ID 4번을 삭제를 해볼게요. 4번, 5번, 6번 중에 4번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했더니 잘 삭제가 됐고 마이 페이지스에 갔을 때 첫 번째 게 캔슬대로 오더 스테이터스가 잘 바뀌어 있는 것이 확인되네요. 그죠?